우리가 이제 은평구 지역에 학교가 10개가 있지만 이 10개 학교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대학을 가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접수해주신 이제 어머님들 이제 우리 자녀 학년을 좀 보니까 1학년이랑 2학년이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1학년 어머님들 어때요? 그 첫째 자녀가 따로 이제 없이 이게 첫 경험이신 분들은 이번 아이들의 성적을 보고서 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 그 아이를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저랑 이제 입학 상담을 하셨던 어머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1학년 어머님들은 그런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2등급이 이 정도 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 인서울에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요? 근데 이제 한 차례 아이와 조금 예민한 대화를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흥분해 있으신 상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중학교 때 한 번도 A를 놓친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 모양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은평구 지역에서 성적이 좀 잘 나오기 힘든 여고 또 우리 여학생들이 와 있는데 또 예일여고 친구들이 많이 또 좌절한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진행을 좀 하면서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고1, 2를 위한 수시 준비 전략 설명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신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엄마 나 정시할게. 그 애들이 이제 유명한 용어가 있죠. 넌 정시에 올인한다. 우리가 5글자로 뭐라 그러죠? 정시 파이터라 그래요. 그 용어가 되게 비장하죠. 용어는 되게 비장한데 우리 아이들 그 태도는 어때요? 순둥순둥 말랑말랑해서 그냥 두부 같아요. 그래서 그 비장한 용어와 다르게 정시 파이터라고 외치는 우리 아이는 과연 내신 기간에 그럼 정시 대비를 하나요? 프리패스 산 거 그거 다 완강하나요? 그 교재 한번 보셨나요? 그 인강 교재? 그거 다 완독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정시 파이터라고 외치는 이 서부 지역권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 그럼 정시에 미친 듯이 파야 되잖아요. 내신하는 애들이랑 다르게 정시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기다려주죠.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이 서운해할까봐 내신 대비로 내신 대비로 바쁜 아이들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논단 얘기죠. 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요. 야, 내신 버리면 그럼 어떻게 대학 갈 건데? 그랬더니 우리 집 그 아이 뭐라 그래요? 몰라. 내신 망했잖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정시로 갈 거야? 너 N수생 이길 수 있어? 너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지 다니는 그런 애들 이길 수 있어? 강남대성에 있는 애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집 그 아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너무 대화가 공격적인가요? 네. 사실 이건 시뮬레이션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대화를 안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이죠? 네, 저도 나중에 우리 딸이랑 이런 대화 못할 것 같아요. 눈치 보고 가슴 졸이고 우리 아이가 튕겨서 나갈까 봐 말도 못하고 아주 상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 이래요. 공부하면 오르지 않을까? 이제 벌써 이제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뭐라 그래요? 야, 너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와봐. 네, 이런 어머니 실질적으로 없으시지만 가져와봐 했어요.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착한 아이네요.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엄마 미안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방문을 잠그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화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요 정도 진짜 대화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공격적이에요, 엄마가. 전략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길 수 있냐고 의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성적표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고1, 2를 위한 수시 준비 전략 설명회에서 제가 준비하고 싶은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막하죠. 어떻게 이번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네. 뭐가 제일 망했어요? 시험 보고 딱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시험 딱 첫 시험 보고 자퇴할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선일여고 친구들은 10몇 명이 자퇴해가지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일여고 친구들을 10몇 명이 자퇴하니까 남은 아이들은 어때요? 1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더 격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한 10몇 명이 1등급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애들이 확
자퇴를 해버리니까 밑에서 빠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등급 받으려면 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보다 이 내신으로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한 번 한 번 시험이 너무 전쟁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 전형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잘 아시는지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점검을 할 거고요. 학생부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할 것인지 아시려면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학생부를 작성하시는 분은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스카이에 실제 합격한 학생부 사례. 그래서 베이스 캠프는 이제 매년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의대 여기 이제 꾸준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실제 사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쓰죠. GPT. 그 대학교에서는 요즘에 그 논문을요, 챗 GPT로 쓴대요. 근데 어떤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이걸 되게 반대했대요. 네가 쓴 거 아니잖아. 어떻게 GPT로 쓸 수가 있니? 너 이렇게 대충 살 거니? 예,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 GPT로 지금은 탐구 보고서를 쓰죠. 우리 친구 최근에 GPT에 뭘 검색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역사 공부할 때. 뭘 물어봤어요? 그 역사 문제가 나왔는데 네. 역사 책이 없어가지고 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없는데 챗 GPT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따가 여러 가지 그 챗 GPT 안에서 어플처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좀 추천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대입 수시 체제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죠. 자, 수시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교과 전형은 보통 뭐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죠? 내신 성적을 많이 본다고 알고 계시죠? 그럼 내신 성적만 볼까요? 교과 전형이? 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 뜯어보면요. 학생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5학년도부터 고대 성대 요런 데서는요.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를 보는 비중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죠? 좀 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 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못 살게 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교과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생부다. 학생부, 면접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뽑는다. 그러면 종합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계세요? 그죠.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학생부. 근데 학생부는 누가 그럼 작성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죠. 어떤 선생님 쓰세요? 그 보통 담임 선생님이 주로 한 80% 쓰시고요. 나머지는요. 각 교과 선생님도 쓰시고요. 또 동아리 선생님. 네네, 너무 놀라셨네요. 네,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논술 전형도 이제 말씀드리면, 인문수리 논술과 약수령 논술입니다. 논술하면은 요즘 핫한 대학교가 있죠. 25학년도부터 요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머님. 네. 저 맨 뒤로 가주시면 저기 빈자리가 있는데. 네. 두 분 맨 뒤로 모실게요. 자, 논술 전형하면 25학년도부터 어느 대학교가? 네, 들어보셨죠? 고대에서 논술 전형을 이제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 이제 강해지고 있고, 논술 전형 크게 두 가지. 인문 논술, 수리 논술과 약수령 논술이다. 우리가 수리 논술은 사실 예전에 과학 논술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과학 논술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서요. 거의 없어졌고, 수리 논술은 수학만 본다. 약수령 논술이 뭔지 아세요? 4년 전에 이게 그거였는데, 4글자로. 네? 적성고사요. 적성고사. 네, 첫째 있으신 분들 아시죠? 적성고사. 그래서 이 약수령 논술이요. 그냥 교과 과정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최상위 대학은 약수령 논술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인서울인데 요거 약간 조금 떨어지는 대학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은 이제 약수령 논술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천대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필수가 뭐냐면 교과 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학교장 추천. 서류형은 수능 성적 최저가 있죠. 여기서 이제 관건은 교과의 면접형 스타일의 학교는 뭐가 중요하다?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보통 만점 받고 있나요? 가겠네 여기.
예. 좋은 대학 가겠어요. 예. 수행평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이 역시 있어요. 그런데 면접형은 수능 성적 최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수능 성적 최저를 교과 종합 중에 하나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다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도 서류형에서 보고요. 종합도 면접형에서 봐요. 그러니까 교과가 뭐다 종합이 뭐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내신 그리고 학생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접형에서 수능 성적 최저와 함께 이제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 세특이 뭐의 약어입니까? 아시죠? 네,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래서 그 세특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높아진다.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쓸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두세 단계를 높여서 쓰는 거. 그냥 상향이 아니고 우주 상향.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의 의지가 담긴 용어입니다. 그리고 서류형에서는 이제 진로 활동. 그 진로가 정말 중요하다. 나의 진로에 따라서 이 진로를 엮은 활동들을 얼마나 했는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활동이 뭔지 아세요? 활동. 우리 똑똑한 친구 자꾸 미안해요. 앞에 앉아가지고. 원래 앞에 앉으면 재물이거든요. 그죠? 활동이 영어로 뭡니까? 영어 1등급일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저희 뒤에 아버님이 얘기하셨는데 뭐라고요? 지금 떨려서 못 들었어요. 네. 카메라 얼굴 안 나와요. 괜찮아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제 목소리만 들어가요. 활동이? 친구 이제 베이스캠프 그만두겠네요. 자, 네, 이렇게 한 명을 제가 보냈네요. 활동은 액티비티. 근데 무슨 활동이냐?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라던가 발표라던가 탐구보고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학기 초에 이제 컨설팅을 이제 1대1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최근에 이제 제가 S고등학교 전교 2등 친구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Y여고 전교권 친구들도 보고 하는데 학교별 전교권 친구들 보면 학생부 성적이 너무 좋겠죠. 예. 2등급이 있을까요? 전교권 친구들이? 막 전교 3등 이하인 아이들이? 2등급이 있어요.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에 하나 정도. 나머지 다 1등급이죠. 근데 그 친구들의 학생부를 보면요. 같은 성적대가 정말 1등급 초반 요 친구들인데도요. 그 세특 내용이 어떤 친구는 되게 적극적이고 정말 최고 등급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점 만점을 준다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점이에요. 근데 그런가 반면에 점수는 되게 좋은데 교과 성적은 되게 좋은데 이 세특 내용이 묘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선생님이 억지로 써주신 그런 느낌?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스카이를 보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의 관계라는 건 글에 묻어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예전에 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낼 때요. 완벽하게 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과학시험 문제에서요. 오류를 이 친구가 발견했어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정정 기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오케이. 다 만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글쎄 모르겠는데? 이러셨을까요? 물론 첫 번째 경우였으면 너무 학생한테 땡큐죠. 너무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실수했어. 인정. 그러면 전교생 다 만점 줄게 라고 하면 그냥 상황이 해피하게 흘러갔을 텐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반응이 어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선생님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보통 뭐라 그러세요? 직간접적 경험을 비춰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다고 하죠. 되게 친구가 정말 착하네요. 네, 보통 꺼지라 그러죠. 꺼져 이 자식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고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에 인정을 잘 안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학생 입장에서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한 문제가 지금 서울대를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개입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와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고 싶은 진로가 그 선생님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어 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영어 선생님이랑 틀어진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복도에서 꺼지라 그러고 막 그 교무실 찾아가도 막 쌩까고. 보통 요즘 시대는 그러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영어 그 세트 거기가 너무 내용이 참혹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원서도 읽고 내고 막 이랬는데 그걸 반영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원서를 읽었다 이렇게 한 줄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어 원서를 통해서 어떤 호기심을 발휘해서 이 친구가 뭐를 심화 활동했다 이렇게 길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걔는 그 점수가 좀 좋지 않았어요. 세특 점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쨌든 학교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학생부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학생부 관리의 핵심은 선생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친구 그럼 최근에 교무실을 언제 방문했나요? 미술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미수 선생님 불렀어요? 네. 지금 갖다 돌아가셨어요. 아, 미수 선생님이 뭘 이제 도와달라 그러셨군요. 예, 뭐 기자재 이런 거를. 예, 그게 언제예요? 지난주.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잤어요? 네. 자겠죠? 네, 집에 가서 자겠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도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날 뭐가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사실 까먹죠. 우리 어머님 지난주 점심 메뉴 기억나세요? 저도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지난주 수요일에 먹은 거. 뭐 기억이 어떻게 나요? 그냥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 기록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것. 그러니까 기자재 갖다 준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목 선생님 세특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좀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역량으로 들어가냐면 공동체 역량으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이게 공동체 역량의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얘도 까먹고 선생님은 당연히 까먹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건덕지들이 다 뭐가 된다? 나의 이 학생부 활동을 보여주는 근거이자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별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그 왜 학생부 마감이 1학기 마감은 8월 31일인데 그 전에 정정기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대부분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요청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꼭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록을 아이가 시원찮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우리 아이가 시원찮아요. 파워 J형이 아니에요. 계획형이 아니야. 얘는 너무 충동적이야. 그러면 어머님들이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이와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대학을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없길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셔서 오늘 설명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자, 그래서 수시체제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또 폭주했는데 어쨌든 수행평가며 교과세특이며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죄송해요. 자,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가 뭐죠? 왜 우리가 평가 방법은 정성평가랑 정량평가가 있잖아요. 정성평가는 뭘까요? 네,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에는 존재하지 않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 안 뽑잖아요. 그죠? 서울대는 뭘 보겠다?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뽑습니다. 종합적인 인재를 선호한다는 거죠. 자, 대체로 내신 등급으로 1차 선발을 하고 2배, 3배로 그리고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세 번째 내용, 대체로 이제 학년별 가중치가 없이 전 학년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되고요. 국영수사가 주 교과목,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목표대학의 학년별 가중치나 과목별 가중치를 확인하는 게 필수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가중치 없이 그냥 동일하게 심플하게 성적만 본다.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특목 자사고보다는 일반고가 더 유리하죠. 당연하죠.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 7등급인 아이가 일반고에 왔을 때 보통 4등급 정도 수준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 딱 봤을 땐 일반고가 더 대체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대체로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대성고등학교에서 8등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못 가죠. 네, 그래서 다음 인생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 내신을 정량평가하니까 내신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생부 뭐 기록하는 거 되게 귀찮아한다. 활동한 거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커트라인이죠. 교과랑 종합은 거의 한 등급 이상은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 상향, 그러니까 학교 레벨을 올리고 싶다면 무조건 학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고에서는 학종을 이제 대부분 다 쓰라고 하시죠. 6장 중에서 거의 1에서 1.5등급 차이가 있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붙으면 가야 됩니다. 붙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시 납치. 그 다음에 요건데 마지막 줄. 이게 끝에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전공에 적합한 과목 이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공학과는 당연히 생명원이나 생명투를 들어야 되잖아요. 선택 과목 할 때. 그거 안 들어도 갈 수 있나요? 있어요.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그 과목별 그 진로 그 선택 과목을 타지 않아요. 그럼 종합 전형은 탈까요? 타죠. 예, 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서울대 주요 전공별 권장 과목입니다. 우리 아이의 이제 그 진로에 따라서 제가 2페이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인문사회 계열, 두 번째 자연 계열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경제학부 너무 인기 많죠. 경제학부는 당연히 미적과 확통을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Y여고에서 서울대에 들어간 김땡땡 여학생이 저랑 3년 동안 여기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요. 3학년 때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 을 미적분으로 봤어요. 그 친구가 미적분을 Y여고에서 몇 등 했게요? 1등 했었습니다. 서울대 간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내신이 확통을 선택하는 문과인데도 미적분 공부해서 이과 애들 다 제치고 1등 했어요. 대단하죠. 그 친구 되게 대단한 게, 그러면 그 아이는 뭐 비상한 문제집을 풀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서점에서 보이는 그 왜 애들 RPM 센 이런 거 잘 풀잖아요. RPM 센 하나씩 풀고요. 자이스토리 풀고요. 그렇게 하고 수능 특강 제가 풀리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부, 그 친구 서울대 경제학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도 미적분 확통, 지리교육과 한지세지 여행지리, 자연계열은 물리학 전공,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이렇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대랑 의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과대학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원자핵공학과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권장은요, 권장이에요. 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확통도 하면 좋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요런 내용은 교과가 아니라 종합전형을 썼을 때 이 이수 과목을 많이 탄다.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종합은 뭐냐? 이제 정량평가죠. 그래서 내신 등급 과 비교과 활동의 총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게요.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면 노나요? 놀았어요, 어제? 불쌍해. 어제 뭐 했어요? 학원 갔다잖아요. 학원 갔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 뭐예요? 수행평가 시즌 아닐까요? 네, 수행평가. 우리 저기 구석에 있는 학생. 어제 수행평가 요즘 몇 개 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7개래요, 진짜. 그래서 어머님들 그런 얘기 하시면 위험해요. 너는 수행평가를 하루 전날 하니? 이런 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루살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럼요. 미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를 포함한 비교과 활동 너무너무 잘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왜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가 더 유리한 점은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일반고에 개설되지 않은 심화 과목들이 이제 특목자사고에 열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블라인드니까 어쨌든 활동을 잘하면 좋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학생부 잘 되어 있으면 우주 상향 지원이 가능하고 초초 우주 상향 지원도 가능하다. 네, 제가 5일 전인가요? 자, 숭실고등학교 남학생 1학년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한 번 봤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좀 잘 봤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성적대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제일 잘 본 게 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못 본 게 4등급.
그래서 2에서 4등급 때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야심차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땡땡아 무슨 질문이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원내생이거든요. 원내생은 제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뭐가 질문이 돼? 선생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숭실고 2에서 4등급인데 서울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버님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학종에 올인한다. 근데 그 바꿔 여쭤볼게요. 그럼 숭실고인데 학종으로 평균이 3등급 대인데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저는 가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서울대를. 아무리. 뭐 숭실고 뜨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제가 글쎄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좀 앞으로 내신을 많이 올린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당장에선 좀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이제 얘기했는데 너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이거를 30분 동안 늘려서 설명했어요. 요즘 상처받잖아요. 첫 시험이니까. 그죠? 못 간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네, 삐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가 30분 다 듣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 선생님 근데요. 작년에 서울대 생물교육학과가 컷이 3.9였대요. 내신이.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3.9 안에 들잖아요. 그건 무슨 경우죠? 네. 특목자사고요. 제가 숭실고일 리가 없다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 숭실고에 악감정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고는 비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등급인데도 내신이 7등급인데도 학종으로 인서울 탑10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특목자사고라면. 특목자사고라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장단점이. 그리고 우리 그 자퇴하실 분 없죠? 제가 검정고시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검정고시생은 학종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신이랑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교과 부분 성적은요 검정고시 점수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하나씩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아까 보셨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 3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써 있는 대학들이요 5개 대학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3가지 평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공 적합성? 그 단어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자꾸 없어져. 그죠? 전공 적합성이 뭐로 바뀐 거냐면요. 저기 맨 왼쪽 평가 요소 보이세요? 저기 평가 요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입시 전형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이게 좀 폰트가 제 스타일이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3가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 전공 적합성이 저 3개 중에 뭐로 바뀌었을까요? 네, 진로 역량이요. 그러면 전공에서 진로로 바뀐 거죠. 범위가 더 확장이 된 것 같으세요? 좁아진 것 같으세요? 더 확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전공하면은 그 과에 대해서만 아이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로랑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길게 보면은 졸리시니까 빨리 볼게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점수죠. 교과 성적, 학업 태도. 학업 태도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업 시간에 인강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강 듣다가 걸리면 인강 듣다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탐구력,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이런 경우가 좀 저도 난감한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저도 좀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사실은 학생부를 쓰는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뭔가 관심 주제가 없다? 그러면 내가 배운 내용, 교과 내용을 기준으로 거기서 실마리를 가지고 탐구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진로 역량은 어쨌든 전공에 필요한 또는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마지막 공동체 역량인데 이제 우리가 왜 학폭도 이제 기록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실은 가급적 안 얽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방관자는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대학에서는 요건 조심스러운 말인데 가해자만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학폭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피해자잖아요. 근데 학교를 그러면 제정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봤냐면 출결사항에 미인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못 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미인정이 하나라도 뜨면 대학교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출결 만점이. 그래서 가급적 우리 아이가 그런 이제 험난한 사건과는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인데요. 이 공동체 역량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혹시 친구 쉬는 시간에 뭐 하나요? 아주 미안해. 너무 저 처음 봤어요, 오늘. 네, 아는 학생 아니고요. 네, 처음 봤는데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축구. 네. 그 왜 쑥스러워하면서 얘기해. 살인 축구하죠, 막. 그래서 남자애들 보면 여기 막 정강이 막 다 긁혀갖고 오는 경우들 다 축구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쉬는 시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교실 이동하느라 바쁠 수 있는데요. 내가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또래 학습 도우미. 혹시 시연이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또래 학습 도우미? 또래 학습 도우미가 뭐냐면요.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옛날 시대, 제 시대에는 쉬는 시간에 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왜 수학 문제 풀어주는 거 있죠? 그게 또래 학습 도우미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공부가 있다면 또래 학습 도우미 이런 걸 자처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나눔과 배려, 규칙 준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거.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학생부에 어떤 귀여운 남학생이 그 기술 과정 시간인가 정보 시간인가 어떤 그 정보 과목, 그 기타 과목인데 거기 세특도 되게 풍성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선생님께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가 기자재나 이런 거를 매 교무실에 와가지고 매 수업 전에 교무실에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기자재 관리라던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 학생들과 뭔가 규칙을 만들고 요런 부분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점.